사무실 냄새가 지나치게 깨끗했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총무팀 김주임이 라벤더 양초를 또 켜놓은 그런 기분 좋은 깨끗함이 아니었다. 영혼을 잃어버린 병원처럼 멸균된 누군가 오늘 아침 먼지 말고 다른 무언가를 닦아냈다고 경고하는 듯한 그런 소독약 냄새였다. 나는 오트라떼를 손에 들고 낮은 굽 구두가 바닥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며 로비를 지나던 중 새로 온 청소부 아저씨를 보았다. 희끗한 수염의 말수가 적은 처음 보는 분이었다. 대걸레질을 하던 그가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툭 던졌다. 김 빠진 믹스커피 같구먼. 그러더니 덧붙였다. 아가씨, 노트북이 회의실 B로 옮겨졌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아직 들어가지 마. 그게 다였다. 앞뒤 문맥도 감정도 없이 그저 락스 냄새에 쌓인 경고장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몸은 계속 걷고 있었지만 뇌는 복도에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말투, 억양, 그 잠깐의 정적에는 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라떼를 쥔 손에 힘을 주고 마치 프린터기에 뭘 두고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복도로 방향을 틀었다. 사실 프린터 핑계는 내가 자주 써먹는 거짓말이기도 했다. 나는 회의실 B의 불투명 유리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발바닥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거기엔 그녀가 있었다. 최상무의 딸, 최미나 대리. 겸손한 척하는 재킷, 가식적인 미소, 그리고 진짜 독사 같은 에너지.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손에 들고 방 앞쪽을 서성이고 있었다. 긴장해서 서성이는 척했지만 실은 주인공 노릇을 즐기는 중이었다. 하지만 나를 화나게 한 건 그녀의 자세가 아니었다. 바로 스크린에 띄워진 슬라이드, 내 슬라이드였다. 똑같은 브랜딩, 똑같은 차트 색상, 심지어 내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오타까지 그대로였다. 3번 슬라이드의 파트너십이라고 쓴 그 오타. 어젯밤 발표 전에 고치려고 메모해뒀던 건데 난 그 버전을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게 최미나의 이름 아래 굵은 글씨로 자랑스럽게 벽에 박혀 있었다. 강력계 형사처럼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도둑년아 라고 소리쳤어야 했다. 라떼를 프로젝터에 집어던졌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발길을 돌렸다. 독사를 잡으려면 풀밭을 밟아선 안 된다. 놈이 덫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오게 해야 한다. 아, 잠시만요. 이야기에 이미 푹 빠지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기막힌 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갑니다. 나는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기고 얼어붙은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IT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냥 평소처럼 궁금한 척 물었다. 지난 1시간 동안 내 드라이브에 이상한 위치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법무팀에도 만약을 대비해 이메일을 하나 보냈다. 드라마틱하게 쓰진 않았다. 그냥 가벼운 알림처럼.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회의실 쪽에서 제 계정이 사용된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거기 없어서요. 혹시 몰라 프로젝트 타임스탬프 4번 첨부합니다. 4층으로 올라갈 때쯤 내 턱은 장례식이나 인사고과 면담 때나 짓는 그 딱딱한 미소로 굳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하나가 아니다. 이건 패턴이다. 그리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최미나 대리는 표절할 대상을 아주 잘못 골랐다는 걸 곧 알게 될 예정이었다. 나는 10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라떼를 흉기처럼 움켜쥐고 회의실의 흐릿한 유리창 너머를 노려보며 누군가 내 가죽을 벗겨내 자기 트로피로 삼기로 결심한 그 정확한 순간을 곱씹기엔 꽤 긴 시간이었다. 유리 너머로 최미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경쾌하고 자신감 넘치고 그녀의 이력서만큼이나 가짜인 목소리. 이 접근 방식은 3분기 페인 포인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녀는 내 단어, 내 피치, 심지어 내가 너무 굶주려 보이거나
너무 신입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3주 동안 공들여 다듬은 톤앤 매너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읊어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실시간으로 내 영혼을 훔치고 있었다. 턱에 힘이 들어가고 종이컵이 찌그러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이 라떼를 그녀의 그 오만한 얼굴 정중앙에 꽂아버리는 상상이 발레 공연처럼 우아하게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대신 나는 뒤로 물러났다. 청소부 아저씨는 여전히 구석에서 걸레바지를 닦고 있었다. 방금 12마디 말로 내 아침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치고는 너무나 평온했다. 아직 들어가지 마. 무언가 잊어버렸다거나 안에 누가 부른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경고였다. 명확하고 의도적인. 나는 혹시나 내가 너무 빨리 다가가면 그가 사라질까봐 천천히 다가갔다. 아저씨,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본 게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게 다야.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도 더 캐묻지 않았다. 내 안의 원초적인 본능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짐작한 게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 내 배신과 카페인 과다 사이의 그 기묘한 경계에서 나는 저 방 안의 사람들보다 대걸레를 든 낯선 이를 더 믿기로 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클라우드 폴더를 열고 3일 전 버전을 찾았다. 헤더의 오타를 수정하기 전에 실수로 내보내기 했던 그 파일. 파트너십 롤아웃 1단계 슬라이드 3. 거기 있었다. 파트너십이라는 그 똑같은 오타가 지금 최미나의 등 뒤에서 주홍글씨처럼 빛나고 있었다. 난 그 버전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다. 최상무, 우리 팀,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에도 올리지 않았다. 고치지 않고 놔둔 동기화 오류 덕분에 그 파일은 내 바탕화면의 초안 사용금지 폴더에만 묻혀 있었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파일이었다. 즉, 한 가지 사실을 의미했다. 그녀는 내 작업을 재창조한 게 아니다. 그녀는 훔쳤다. 복사했고 내가 화장실에 갔거나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독수리가 고기를 낚아채듯 내 노트북에서 파일을 빼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교정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이다. 그 오만함, 특권의식, 아마추어 같은 허술함.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순히 도난당한 파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빌어먹을 패턴이었다. 그녀가 우연히 나와 같은 표현, 같은 브랜딩 스타일, 내가 힘들게 수집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썼던 이상한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재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실체였다. 아빠 찬스와 가짜 겸손으로 포장된 조용한 절도에 계산된 패턴. 그리고 나는 방금 오타라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그녀를 현행범으로 잡은 것이다. 나는 인사팀, HR로 가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나는 전략가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행동을 했다. 확인 사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탕비실을 지나 내 자리를 지나 3주째 청록색 토너 부족, 경고등을 깜빡이며 잼이 걸려있는 복합기를 지나쳐 걸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공포 때문은 아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구름 아래 갇힌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폭풍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전율이었다. 나는 쓰지 않는 빈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열었다. 첫 번째 연락처는 IT팀. 예전에 듀얼 모니터 설정을 잘못해서 내 바탕화면을 사장님 복도 디스플레이에 미러링 해버렸을 때 저장해둔 직통번호였다. 그 주는 사장님이 내 폴더 이름이 열지 마시오. 염소 같은 영감탱이라는 걸 알게 된 주간이기도 했다. 강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 아직 베이글 부스러기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지은 씨? 우물우물 씹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 있어요? 비슷해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긴급 계정 접속 기록이 필요해요.
내 로그인 기록. 지난 이 시간 동안 접속한 모든 내용이요. 정적. 씹는 소리가 멈췄다. 알겠어요. 보통 요청은 아닌데. 무슨 일 터졌나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터진다면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는지는 알고 싶어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일하는 동안 나는 아웃룩을 열었다. 새 메일. 제목. 계정 도용. 의심건 참고용. 나는 체스말을 두듯 신중하게 타이핑했다. 안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 승인 없이 누군가 제 파일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알립니다. 공유되거나 동기화되지 않은 로컬 백업 자료가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알립니다. 타임스탬프 스크린샷, 원본 프레젠테이션 파일 4본, 내 로그인 로그를 첨부했다. IT팀의 회신을 기다리며 일단 깃발을 꽂아두는 셈이었다. 파일의 마지막 열람 시간, 메타데이터까지 싹 다 긁어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벽시계를 쳐다보며 저 회의실 안에서 거짓말이 하나씩 쌓여가는 동안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최미나의 목소리가 상상됐다. 명랑한 자신감과 빌려온 카리스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백업 플랜을 세우는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법이다. 남의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없다면 남의 작업물을 입어서도 안 된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불속을 걸어왔다. 야근, 새벽 출근, 사내 정치를 마치 포크 들고 콘센트 옆에 있는 아기를 돌보듯 관리해왔다. 조직 개편 때마다, 범위가 바뀔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변덕스러운 요구사항을 다독였다. 나는 그들의 인간 신경 안정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드디어 이사회 앞에 서게 되자 최미나가 내 노트와 10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나타나 기립박수를 기대하고 있다니.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대리였다. 저기요, 그가 말했다. 뭔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계속해봐요. 지은 씨 계정이 오늘 아침 6시 42분에 회의실 데스크톱에 로그인 됐어요. 난 6시 42분에 여기 없었어요. 내가 말했다. 침대에 있었거나 운전 중이었죠. 그가 잠시 침묵했다. 알아요. 사내 포털을 통해 접속됐어요. 지은 씨 아이디와 비번으로요. 6시 47분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고 공유 네트워크에 업로드했어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딱 그것만요. 나는 바닥을 응시했다. IP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가 확인했다. 내부 기기. 회의실 B. 로그아웃 타임스탬프는 78분. 그 뒤로는 유휴 상태였어요. 누군가 로그아웃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죠. 나는 턱을 악물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몰래 들어와서 내 계정으로 그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내 로컬 폴더에서 작업물을 빼갔다는 거다. 아마 USB를 꽂았겠지. 대담하고 멍청하고 허술하다. 고마워요, 강 대리님. 내가 말했다.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문제 없죠. 그가 답했다. 근데, 행운을 빌어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노려보았다. 지금은 들이닥칠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다. 한국 회사 생활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다. 적이 당신을 위한 증거를 만들고 있을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 시작은 직감이었다. 훔쳐간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내받은 편지함에서 수류탄처럼 끓고 있었고 법무팀은 아마 내 이메일을 전달할지 서버를 태워버릴지 고민 중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난 분기 클라이언트 성장, 시나리오 초안 폴더를 열었다. 최상무가 탐색적 제안서는 접자고 해서 몇 달 전에 묵혀둔 자료였다. 그런데 같은 분기에 최민아가 마법처럼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했었다. 이사회는 좋아했고 클라이언트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이제 두 파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 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서식은 달랐다.
폰트는 내가 즐겨 쓰는 맑은 고딕에서 나름 깔끔한데 그녀가 사랑하는 명조체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문단이 진주 목걸이에 하이힐을 신은 것 같았다. 하지만 뼈대는 내 것이었다. 똑같은 흐름, 똑같은 리서치, 심지어 1분기 리테일 보고서에서 잘못 인용한 통계치, 유료 결제 장벽 뒤에 있어서 홧김에 복붙했던 그 수치까지 그대로였다. 차트 색깔은 바꿨으면서 숫자는 남겨뒀다. 립스틱 바른 너구리처럼 쓰레기통에서 기어나온 악취는 여전했다. 나는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단계별 롤아웃 템플릿 미사용. 그 안에는 보류된 피칭을 위해 만들었던 단계적 실행 계획이 묻혀 있었다. 그런데 최민아가 3달 전 점진적 범위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피칭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후원 시범 사업이 되었다. 그녀의 버전을 열어봤다. 이런 미친, 제목 슬라이드만 빼고 바꾼 게 없었다. 슬라이드 6번에 있던 내 오타까지 남겨뒀다. complementary를 complementary라고 쓴 거. 최소 2개의 프로젝트를 훔쳤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단발성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나를 야금야금 갉아먹었고 오리지널로 보일 만큼은 보상을 받았지만 지문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나 더 나쁘게는 알고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다. 완성된 결과물을 들고 나타난 최상무의 딸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50만 원짜리 재킷을 입은 황금수저가 팀원들이 만나기도 전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누가 조사를 하겠는가? 회식은 건너뛰고 사장님의 아재 개그에 가짜 웃음을 흘리지 않는 구석자리 대리의 말을 누가 듣겠는가?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들었겠지. 팀즈 알림이 떴다. 예전 동료이자 지금은 최상무의 가상화폐 계획이 금융 코스프레라고 지적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마케팅팀 한 과장의 메시지였다. 내 스타일의 남자다. 야, 뜬금없는데 이거 내 작품 아니냐? 낯이 익어서 작년 효율성 구조조정 이니셔티브 슬라이드가 첨부되어 있었다. 경영진이 방향을 트는 바람에 묻혀버렸던 내가 수십 시간을 쏟아부었던 그 프로젝트. 최민아가 입사 첫 달에 부활시켜 재해석했다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다. 작년 2분기에 내가 만든 거야. 말풍선이 떴다. 잠시 멈춤. 그리고 답장이 왔다. 그럴 줄 알았다. 걔가 벤더 감사 교육 때 이거 쓰더라고. 자기가 바닥부터 다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문장을 보며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최민아가 그저 운 좋게 먼저 도착했을 뿐이라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내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더 낫지도 더 빠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줄을 잘 섰고 뷔페에서 음식 담듯 내 작업물을 훔치고 있었다. 유리를 삼킨 기분이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차갑고 예리하게 나를 세웠다. 뜨겁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침묵과 전략으로 아까 그 회의실에 쳐들어갔다면 나는 폭발했을 테고 점심시간쯤엔 내 사원증이 인사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었다. 증거가 있었다. 증인이 있었다. 도둑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지금은 웃게 놔두자. 인사하게 놔두자. 커튼콜이 끝나면 나는 그녀가 훔친 대본과 그녀의 경력에 스테이플러로 찍힐 영수증을 들고 서 있을 테니까. 나는 법무팀에서 유일하게 소모품이 되는 기분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윤 과장. 입사 3년 차, 주차장 뷰가 보이는 사무실에 처박혀 있고 숨만 크게 쉬어도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임원 트랙은 아니었다. 그녀는 일부러 굽 낮은 신발을 신었지만 내가 USB와 펠리컨도 목 막혀 죽을 만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아까 거울 속의 나와 같은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피로에 묻힌 의심,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날카로워진 눈빛. 바빠요? 내가 물었다. 감정적으로만요? 그녀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문을 닫고 앉아서 딱 한마디만 했다. 명품 정장 입은 도둑 본 적 있어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계속해봐요. 나는 파일을 열었다. 파일 타임스탬프. 비교 차트, 표절 버전 옆에 놓인 원본 초안 사본, 메타데이터 스크린샷. 내 폰 GPS는 15콩엠 떨어진 스타벅스에 있었는데 회의실 단말기에서 오전 6시 42분에 로그인했다는 확인 이메일. 심지어 오타 영수증과 과거 슬랙 메시지까지. 나중에 최미나가 혼자만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기적적으로 발견했다는 그 문구들을 내가 고민했던 흔적들이었다. 한 과장이 벤더 교육 슬라이드에서 내 작년 전략 문서 냄새가 난다고 보낸 메시지 부분에 이르자 윤 과장의 눈이 칼날처럼 가늘어졌다. 세상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네, 이건 단발성 사고가 아니에요. 맞아요. 별도의 절도건에 대한 디지털 및 정황 증거가 3건 있어요. 벤더 자료까지 치면 사건 작년 8월에 피칭한 시장 매핑 이니셔티브까지 치면 5건이에요. 오늘 아침 거기서 내 지역 데이터를 발견했거든요. 윤 과장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좋아요. 시간 좀 필요해요. 그녀는 왜 내가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는지, 왜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난입해서 최미나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끌어내리지 않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대본을 알고 있었다. 화내면 불안정한 사람 취급받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 결국엔 좋은 말로 포장된 퇴직금과 너무 감정적이라는 평판만 남긴다는 걸. 그들은 그걸 노린다. 대신 나는 USB를 건넸다. 과장님이 시계를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전 조용히 있을게요. 그녀는 이미 파일을 클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감사를 시작할게요. 알림 없이 5월 이후 그녀의 폴더에 태그된 모든 자산의 추적 기록만 따는 걸로요.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저를 믿으시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이거 꽤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녹음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복도에서 그 청소부 아저씨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안다는 듯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뒤 이메일이 또 왔다. 강 대리가 내 계정이 오전 6시 48분에 클라우드 동기화 툴에서도 사용됐음을 확인해 주었다. 로그 첨부. 동기화 이름은 이지은 클라이언트 피칭 폴더였고 최미나의 폴더로 푸시되었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썼다. 참 기가 막히네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공유 문서를 훑어보는 척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온한 가면 아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제 그들이 기록하고 있다.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로그, 이메일, 내부 시스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기계들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복도 저 끝 어딘가에서 최미나는 아마 크루아상을 다 먹고 성공적인 도둑질의 여운을 즐기고 있겠지. 이미 지뢰를 밟았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밧줄이 조여들기를 기다렸다. 당신의 작업물에 대한 박수갈채지만 당신의 이름은 없을 때 그 소리는 다르게 들린다. 물속에서 박수를 치거나 꿈속에서 입이 안 움직일 때처럼 먹먹하고 공허하다. 나는 불투명 유리 뒤쪽 복도에 서서 마치 노벨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우아하게 인사하는 최미나를 지켜봤다. 레이저 포인터가 담배처럼 손가락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산뜻하고 거만하고 자귀적이었다. 이 사회 의장은 감동받는 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명쾌하군요. 최상무는 극성맞은 매니저 엄마처럼 환하게 웃었다. 이번 분기에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협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팀에 대한 감사 인사도 없었다.
최미나가 사내 뉴스레터용 프로필 사진 보정하느라 바쁠 때 3달 동안 그 자료에 피를 갈아 넣은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손톱으로 석고보드를 파고들며 다른 손으로는 이성을 붙잡는 마지막 끈인 양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빙하처럼 차가웠다. 호흡을 늦추고 시야를 날카롭게 만들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게 만드는 그런 차가움이었다. 그들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다.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안 썼을 수도. 나는 저격수처럼 방을 훑었다. 지루해하지만 아닌 척하는 이사들. 테이블 아래로 폰을 확인하는 상무 몇 명. 클라이언트 측 담당자. 아마 이름이 정 차장이었던가. 진짜 관심 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다 내 시선이 전략기획실 정 이사에게 꽂혔다. 최미나의 농담에 절대 웃어주지 않는 몇 안 되는 임원 중 하나. 그는 팔짱을 끼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못마땅한 건 아니지만 감탄한 것도 아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뒤집혀서 억지로 끼워진 그림을 보는 사람처럼 최미나는 계속 떠들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아웃리치 모델을 통해 뭐랄까, 우리는 고객 이탈을 고객 매력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토할 뻔했다. 젠장, 저건 내 멘트였다. 야근하다가 농담으로 던졌던 말인데 그걸 자기 마무리 멘트로 재활용하다니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발표를 마쳤다. 최상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유도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사람들은 항상 박수를 친다. 자판기가 내 점심을 먹어버리고 코코아 2잔을 뱉어내도 박수를 칠 사람들이다. 그건 반사작용이다. 호텔 뷔페급 도시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초밥 세트, 새우꼬치, 아마 내 아침 식사값보다 비쌀 소스를 뿌린 미니 슬라이더. 나는 투명 인간처럼 서서 방화범의 결혼식 피로연처럼 펼쳐지는 내 지적재산 납치 축하 파티를 지켜보았다. 여전히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속삭임조차 없었고 팀에 대한 지나가는 샤라웃도 리서치 노고에 대한 겸손한 언급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사실 난 퍼레이드를 바란 게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내 프레젠테이션 포맷을 수십 번은 봤을, 통화하며 내 인사이트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 그 침묵. 그건 배신보다 더 나쁘다. 그건 공범이다. 리셉션 도중 윤 과장이 메시지를 보냈다. 딱 한 줄. 감사 게시. 확인됨. 메타데이터 일치. 대기하세요. 나는 쇼를 지켜보며 답장을 쳤다. 커튼 내려갈 준비 중. 정이사가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지나쳤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턱이 꿈틀하는 게 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낌새를 챘다. 대본이 표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지. 저자가 누군지 모를지라도. 나는 그를 잡지 않았다. 따로 불러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미지근한 새우나 먹게 놔두자. 위조품의 여왕을 위해 건배하게 놔두자. 박수 소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음악이 뚝 끊기면 다들 서로를 쳐다보며 경고 신호를 왜 놓쳤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난 영수증을 들고 웃으며 서 있을 것이다. 건배 제의가 한창이었다. 최상무는 한껏 부풀어 올라 샴페인 잠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무알콜 스파클링이겠지만을 들고 특유의 기업 임원 톤으로 목소리를 깔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피칭을 만든 주인공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군요. 최미나는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칭찬을 수금할 준비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금박으로 된 수표라도 건넬 듯이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노크도 헛기침도 없이 단호한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밀려 열렸다. 법무팀의 윤 과장이 들어왔고 그 뒤로 감사팀장인 박 부장이 서 있었다. 누군가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이 건물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윤 과장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눈은 이미 소송 건수를 세고 있는 듯 방을 훑었다. 박 부장은 마치 장전된 무기를 들고 있는 듯한 무게감으로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최상무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죠. 윤 과장이 말했다. 베이비 샤워 도중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직전에 법무팀 사람들이 쓰는 그 무서운 프로페셔널한 말투였다. 오늘 아침 이지은 대리 계정으로 누가 로그인했습니까?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발소리도 없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누군가 접시에 포크를 떨어뜨리는 작은 소리뿐. 최미나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여전히 모으고 있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엄지손가락이 손등을 꽉 눌렀다. 목에서 시작된 홍조가 끓는 점 온도계처럼 빠르게 얼굴로 올라왔다. 입을 열었지만 말 대신 숨이 먼저 나왔다. 아주 작고 당황한 숨소리. 최상무가 눈을 깜빡였다. 네? 뭐라고요? 윤 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 아침 6시 42분에 회의실 단말기에서 이지은 대리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파일 전송이 이루어진 접속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최상무가 빠르게 말하며 눈동자를 최미나 쪽으로 굴렸다. 시스템 오류라던가. 박 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로스쿨에서 푹 절인 자갈 같았다. 시스템은 버전 기록, 메타데이터 타임스탬프, 클라우드 동기화 로그를 동시에 오류 내면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이건 딸꾹질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접근입니다. 모든 시선이 최미나에게 쏠렸다.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잠깐만요. 이지은 대리라면. 이번 팀에 없는 줄 알았는데요. 바로 그때 내가 들어갔다. 박수 소리는 없었다. 음악도 없었다. 내 사원증을 허리춤에 차고 증거 서류철을 손에 들고 초밥을 얼려버릴 만큼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한 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눈은 웃지 않은 채 입꼬리만 올리며 말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렀나요? 이사회 의장이 너무 빨리 돌아보다가 물컵을 엎을 뻔했다. 이지은 대리, 참석했습니다. 나는 방 중앙으로 걸어갔다. 질문이 오가는 것 같길래 저도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오늘 아침 승인 없이 왜 제 개인 프로젝트 폴더가 열렸는지, 그리고 제가 들어간 적도 없는 회의실에서 누군가 왜 제 클라이언트 자료를 업로드했는지 말이죠. 최미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기어나왔다.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저는. 뭘 생각했죠?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노트북 요정이 완벽하게 포매팅된 피칭 자료를 공용 폴더에 두고 간다고 생각했나요? 나는 윤 과장의 클립보드를 들어 올렸다. 확실히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파일 해시 값이 제 로컬 데스크톱 폴더와 일치합니다. 공유 문서도 아니고 이메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업로드한 적도 없습니다. 가능한 유일한 접근 경로는 제 자리에서 직접 로그인하거나 제 계정을 도용하는 것뿐입니다. 최상무가 끼어들려고 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이걸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 이 대리가 파일을 공유해놓고 잊어버렸을 수도.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했습니다. 박 부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즉시 내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명되기 전까지 당사자들은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금해 주십시오. 클라이언트 담당자는 천천히 음료잔을 내려놓았다. 최미나의 손이 주먹을 쥔 채 옆으로 떨어졌다. 박수 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공기 중에는 경력이 박살나는 소리만 가득했다. 나는 아무도 내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몰랐던 판에 로열 플러시를 내려놓듯 유리 테이블 위로 서류철을 밀었다. 모든 타임스탬프, 모든 메타데이터 태그, 제가 오늘 아침 6시 42분에 그 단말기 앞에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모든 디지털 부스러기들입니다. 저는 15K 입맛께서 5,000원짜리 라떼를 사면서 시리3랑 길찾기 문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GPS 기록, 스타벅스 영수증, 와이파이 접속 기록. 내 디지털 알리바이는 드럼처럼 팽팽했고 똑같은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 없었다.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박 부장이 먼저 서류를 열었다. 윤 과장은 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외우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사회 의장은 천천히 몸을 숙여 고해성사 목록을 훑어보는 신부님처럼 증거를 스캔했다. 최민아는 도망치진 않았지만 자세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척추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 다가올 무게에 짓눌려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형광펜으로 칠한 항목들을 가리켰다. 이 5개의 파일, 모두 제 계정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 제 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집, 이마트, 스타벅스, 그리고 아주 화려했던 어느 화요일 오후의 치과, 윤 과장이 거들었다. 명확히 하자면 이 파일들은 이지은 대리의 노트북 내 로컬 전용 보안 디렉터리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공유 안 됨, 이메일 전송 안 됨, 클라우드 동기화 안 됨, 누군가 그녀의 자리에 앉아 있었거나 다른 곳에서 그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최상무가 헛기침을 했다. 회의실 화분처럼 인위적이었다. 단순한 오해 같은데요. 우리 미나가 파일을 잘못 열었거나 잘못 열었다고요? 내가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발표 금지라는 디렉터리 안에 3단계나 깊이 묻혀있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건 잘못 클릭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경로 탐색이죠.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 부장이 클립보드에 조사를 놔도 준비하는 듯 뭔가를 적는 소리만 들렸다. 이사회 의장이 천천히 최상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일자가 되었다. 따님이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승인했습니까? 최상무가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전략팀을 쉐도잉 참관 중이라 접근 권한이 있는 줄 알았지. 쉐도잉에 관리자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 과장이 딱 잘라 말했다. 쉐도잉으로는 이지은 대리가 업로드한 적도 없는 프로젝트의 버전 기록이 지난 분기부터 최민아 대리의 결과물에 나타나는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민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공유된 건 줄 알았어요. 표절하려는 의도는 내 작업, 내 리서치, 내 야근을 가져다가 명품 스카프로 포장해서 꿈에서 쓴 것처럼 웃으려고 한 게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엔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 벽이 조여오고 있었다. 조명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운영팀 이사 중 한 명, 눈에 띄지 않지만 기억력이 좋은 그 남자가 옆 임원에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아마? 그 말은 무겁고 결정적이었다. 이사회 의장은 마치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린 걸 알게 된 부모처럼 최상무를 쳐다봤다. 이 논의는 비공개 세션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이사회 용어로 말하자면 짐싸라는 뜻이었다. 최상무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의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지난 1년간 제출된 모든 전략 기획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최민아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그저 차분하게 서서 그들이 내 등 위에 쌓아 올린 카드의 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 혼자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3시가 되자 케이터링 음식은 차갑게 식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였고 용감한 새우꽃이 몇 개만이 젖은 냅킨 위에서 존엄을 지키고 있었다. 한때 박수 소리와 연출된 미소로 가득 찼던 회의실은 시즌 도중에 강제 종영된 리얼리티 쇼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인사팀 직원들이 최민아의 양옆에 선 것을 보았다.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다른 한 명은 물면 아플 것 같은 회사 지급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깔고 있었다. 이미 울었거나 좀 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관객을 위해 아껴두고 있거나 거창한 연설은 없었다. 이건 불공평해라든가 후회할 거야 같은 말도 없었다. 그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그녀의 특권이 회사 지급 노트북 가방 바퀴에 실려 조용히 문 밖으로 밀려나는 소리뿐이었다. 최상무는 에스코트를 받지 않았다. 이메일을 받았다. 나는 그녀가 그걸 읽는 순간 표정이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처음엔 혼란, 그 다음엔 패닉. 자신의 잘못된 결정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가면처럼 쓰는 그 프로페셔널한 침착함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일어서서 허공을 향해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작별 인사도 변명도 없이 가문의 이름에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사람의 퇴장이었다. 몇 분 뒤 내 인박스가 울렸다. 제목, 이사회 요청 전략 검토. 나는 노크 없이 들어갔다. 그들은 흩어져 앉아 있었지만 긴장한 상태였다. 승진과 총사령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묘한 이사회의 공기. 이사회 의장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여전히 심장이 갈비뼈 뒤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앉았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지은 대리,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법무팀 감사도 끝났고요. 서류 준비가 아주 철저하더군요. 그 단어에 아주 살짝 미소가 지어졌다. 노력 좀 했습니다. 오늘부로 포춘 100대 기업 시범 사업의 총괄 책임자 PM로 즉시 복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옆에 앉은 전략 담당 전무와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 승진 심사를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어요. 전략 기획팀장 자리에 적임자가 필요했거든요. 이번 일로 누가 적임자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다. 통쾌함도 기쁨도 아닌 뭔가 내 안에서 평평하게 다져진 듯한 깊고 묵직한 고요함이었다. 아직 재건되진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기분. 영광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은 인사팀 서류, 새로운 사무실 배정. 이번엔 주차장 뷰가 아니고 문이 잠기는 진짜 사무실,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전에 나는 다른 일을 먼저 했다. 회의실 B로 다시 걸어갔다. 공기 중엔 여전히 향수 냄새와 쪽팔림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최민아의 유인물은 치워졌고 커피잔도 사라졌다. 이제 나, 프로젝터, 그리고 내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빈자리만 남아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연결했다. 팡파르도 관중도 없이 케이블이 딸깍거리는 소리와 오늘 아침 원래 켜져 있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내 바탕화면이 조용히 켜지는 소리만 들렸다. 박수는 필요 없었다. 결과물이 말해줄 테니까. 그리고 파일을 클릭하기 직전 복도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든 그 청소부 아저씨가 대걸레에 몸을 기대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사무실의 전설이 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전 상사는 지금쯤 구두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